이번 학습은 감전 메커니즘에 의해 사람이 전기에 감전되었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 현상에 따라 전류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감전 영향은 인체를 통한 전류의 흐름은 다양한 종류의 생리적 영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류의 감지, 반응, 이탈, 마비, 호흡 정지, 심실세동 및 화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략 통전 전류의 크기와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해를 줄 수 있는 전류를 피하기 위해서 공고된 전류 제한값은 전기 화상, 이탈 및 심실세동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방지되면 유해한 다른 생리적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체 생리 현상에 따른 전류로 통전 전류와 시간의 영향 등에 대해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 스탠다드 80-2000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소 감지 전류는 생리 현상이 일반적으로 1mA 이하로 인식되며 이는 전류의 흐름으로 손가락 끝 또는 손의 가벼운 따끔거림의 인식을 감지할 수 있는 통전 전류의 크기입니다. 달지엘 1943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 한계 전류는 2mA에서 8mA입니다. 가수 전류 또는 이탈 전류, 렛고 커런트라고 불리는 전류는 생리 현상으로 8mA에서 16mA의 전류를 가수 전류라 부르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발생하나 지속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자기 스스로 접촉된 충전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위는 달젤의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범위로 여성 28명과 남성 134명에 대한 고전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여성의 평균 가수 전류는 10.5mA, 남성의 평균치는 16mA이며 최저 가수 전류는 여성 6mA, 남성 9mA로 제시하였습니다. 불수 전류, 교착 전류, 프리징 커렌트라고 불리는 생리 현상은 불수 전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발생하며 자기 스스로 접촉된 충전부에서 떨어질 수 없는 최소의 전류입니다. 달지엘은 1960년 9mA에서 25mA까지 범위를 불수 전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심실세동 전류인 50mA 이하까지 불수 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실세동 전류, 벤트리컬러 피브릴레이션 커렌트라고 불리는 생리 현상은 인체에 통전되는 전류가 더욱 증가하면 전류의 일부가 심장 부분을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여 불규칙적으로 세동을 하게 되어 결국 혈액의 순환에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산소의 공급 중지로 인해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심근의 미세한 진동으로 혈액을 송출하는 펌프의 기능이 장애를 받는 현상을 심실세동이라고 부르며 이때의 전류를 심실세동 전류라고 합니다. 달지엘 및 달지엘앤리는 심실세동 전류가 발생하는 범위를 60mA에서 100mA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전 시간에 따른 심실세동의 한계 전류에 따라 52mA에서 5초간 전류가 인체 내에 통전하게 되면 심실세동 전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50mA 이상을 심실세동 전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방재학회 논문 침수 시 전기 누전에 따른 유형거리 분석 연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인체 생리 현상에 따른 전류 15Hz에서 100Hz 범위의 정연파 교류 전류의 영향 등에 대해 국제전기표준회의 IC에서는 IC 60479-1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지 한계 전류로 생리 현상은 전극 접촉과 접촉한 인체 면적, 접촉 상태, 건조, 젖은 상태, 압력, 온도 및 개인의 생리학적 특성 등과 같은 여러 변수에 좌우됩니다. 반응 한계는 접촉 전극과 접촉한 인체 면적, 접촉 상태, 건조, 젖은 상태, 압력, 온도 및 개인의 생리학적 특성과 같은 여러 변수에 좌우되며 이 기술 규격에서는 도전부 표면에 접촉했을 때 시간의 관계 상관없이 반응 한계의 값으로 0.5mA가 가정됩니다. 부동화는 자극이 가해진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전류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근육에 대한 영향은 근육, 관련 신경 또는 뇌의 관련 부위를 통한 전류의 흐름의 결과입니다. 부동화를 유기하는 전류값은 영향을 받는 근육의 양, 신경의 종류 및 뇌의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탈 한계는
접촉 면적, 전극의 형태와 크기 및 개인의 생리학적 특성 등과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술 규격서에서는 성인 남성에 대해 약 10mA 정도의 값이 가정되며 약 5mA의 값이 전체 인구에 대해 적용됩니다. 심실세동 한계는 전기적 요소들, 통존 시간과 전류의 경로, 전류의 특성 등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요소, 신체 구조, 심장 기능의 상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실세동은 인간의 심장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숨골에서 자유신경 계통을 통해 수십 마이크로암페어의 미세한 전류의 펄스 신호를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뛰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감전 전류가 심장 부근을 통해 흐르면 심장이 이 신호를 받는 것에 방해되어 심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르 떨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을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심실세동은 심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며 독일의 달지엘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를 다음식으로 표시했습니다. I는 루트 T분의 165mA, 여기서 T는 감전시간, 초에 해당하겠습니다. 위험 한계 에너지는 위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감전시간, 접촉시간과 비례하므로 감전시간을 낮추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적용시키는 예로 감전 방지용 뉴전 차단기를 동작시간은 0.03초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전 전류가 인체 저항 R은 500ohm을 통해 흐르면 그 부위에는 P는 I자승 R, 와트는 I자승 R, 줄 퍼 세크는 0.24 I자승 R, 칼로리 퍼 세크의 식으로 나오며 이때 루트 T분의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좌승 곱하기 500은 13.6 줄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는 또 0.24 곱하기 13.6은 3.26 칼로리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즉 13.6 와트, 3.26 칼로리의 전력이 1세크간 인체에 가해지면 이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세포 조직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전 전류의 크기는 감전됐을 때 임체 반응은 국제전기표준 회의의 IC 60479-1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아래 그림은 인체를 통해 교류 전류, 주파수 15Hz에서 100Hz가 흘렀을 때의 인체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곡선 A는 AC1의 값을 가지게 되며 0.5mA에서 10mA의 직선 범위를 나타내겠습니다. 0.5mA, 10mS의 직선 범위를 가지겠습니다. 곡선 B는 5mA, 7000ms 범위와 200mA와 10ms의 사선 범위를 가집니다. 곡선 C1은 30mA와 5000mA와 범위와 200mA와 400mS의 범위와 500mA와 10mS의 곡선 범위입니다. 곡선 C2와 C3는 C1과 평행하게 위에서부터 각각 50mA, 90mA의 떨어진 범위를 가지겠습니다. 손에서 양발로의 경로에서 15에서 100Hz에 대한 시간 전류 영역으로 AC와는 범위가 0.5mA의 곡선 A까지 생리학적 영향은 감지는 가능하나 놀라는 반응은 아닙니다. AC-2는 0.5mA에서 곡선 B까지의 범위이며 감지 및 비자의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해한 전기 생리학적 영향은 없습니다. AC-3은 곡선 B와 C1의 사이에 있으며 강한 비자의적인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회복 가능한 심장 기능의 장애,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이 커지며 일반적으로 기관의 손상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AC-4의 곡선 C1을 초과하는 범위는 심장마비, 호흡정지 및 화상 또는 다른 세포의 손상과 같은 병리 생리학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전류의 크기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AC-4.1의 범위는 약 5% 정도의 심실세동의 가능성을 가지며 AC-4.2는 약 50% 정도의 심실세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C-4.3은 50%를 초과하는 심실세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A는 200ms 미만의 통전기간 동안에는 전류가 한계치를 초과했을 때 취약기 내에서만 심실세동이 시작되며 심실세동에 대한 이 수치는 왼손에서 양발의 경로로 흐르는 전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밖의 전류 경로들에 대해서는 심장전류 계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통전전류의 크기로 감전됐을 때 임체 반응이 국제전기표준회의의 RC60479-1에 보고된 그림으로 아래 그림은 인체를 통한 직류 전류가 흘렀을 때의 인체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DC1의 범위는 곡선 A의 왼쪽의 범위를 나타내며 2mA와 10ms의 직선 범위가 되겠습니다. 곡선 B는 60mA와 2000ms 범위와 500mA와 10ms의 사선 범위를 가지며 곡선 C와는 350mA와 2000ms 범위와 500mA와 400ms, 1000mA와 10ms의 곡선 범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곡선 C1, C2는 C1과 평행하게 위에서부터 각각 400mA, 750mA가 떨어진 범위를 가지겠습니다. 손에서 발로의 경로에 대한 직류의 시간 전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DC-1은 범위가 2mA 곡선 A까지의 범위이며 전류의 흐름, 차단 또는 갑작스런 전류 흐름의 방향을 바꿀 때 가능한 약간 따끔한 감각을 나타내며 DC-2는 2mA에서 곡선 B까지의 거리 범위이며 전류의 인가, 차단 또는 갑작스런 전류 흐름의 방향을 바꿀 때 비자의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해롭지 않습니다. DC-3은 곡선 B와 C1의 사이의 범위이며 강한 비자의적 근육의 반응과 전류의 크기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의 회복 가능한 기능 장애 및 박동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손상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DC-4의 곡선 C1을 초과하는 범위는 심장마비, 호흡정지 및 화상 또는 다른 세포의 손상과 같은 병리 생리학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류의 크기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커지며 C1-C2는 DC-4.1의 범위로 약 5% 정도까지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커지며 C2-C3는 DC-4.2 약 50% 정도의 심실세동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C3를 초과하는 부분은 DC-4.3의 범위로 50%를 초과하는 심실세동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DC4의 A는 200ms 미만의 통전시간 기간 동안은 전류가 한계치를 초과했을 때 취약기 내에서만 심실세동이 시작됩니다. 심실세동에 대한 이 수치는 왼손에서 양발로의 경로로 흐르는 전류 및 상향 전류에 관한 것이며 그 밖의 전류 경로에 대해서는 심장 전류 계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상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